안녕하세요.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눈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기 그림도 좀 넣어봤어요. 제 영상 맨날 똑같은 배경에 화면도 고정시켜 놓고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 하니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신경이 쓰였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비타민 정말 비쌀 이유가 없다. 여러분 비싼 비타민 뭐 먹을 필요 없어요. 비타민이야말로 정말 싸거든요. 저는 제약회사에서 커다란 그 거창한 박스에 넣어가지고 뭐 4개월분 8만 원, 뭐 혹은 또 약국은 그래도 그나마 싸죠. 좀 그 왜 다단계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 천연 비타민 이래 가지고 정말 비싼 값에 팔거든요. 저는 보면 좀 씁쓸해요. 요즘에는 기능의학 하시는 그 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 검사 비용도 뭐 모발 검사를 비롯해 가지고 검사 비용도 한 수백만 원, 1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들지만 그 이후에 또 무슨 중금속 뭐 이런 거 중독 있다고 그런 거 바로 잡으려면 이런 거 필요하다고 영양 물질들을 이렇게 제품으로 해서 파는데 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영양 물질이야말로 다 싸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비싼 값으로 받는 거를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영양요법이나 이런 기능의학이나 이런 것들이요. 음, 어떤 만성질환자들, 그, 답도 없이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점점 늘어가는 세대잖아요. 뭐, 당뇨만 해도, 제가 당뇨가 치료된다, 당뇨약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사기꾼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사나 약사는, 당신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즐겁지 않아야 맞아요. 즐겁지 않아야 맞아요. 뭐 약이 좋은 거겠어요. 병원 약, 약사는 그 병원 약을 하나라도 더 줄일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요. 약 상호 간에 어떤 약물 상호 간에 이 약과 저 약 간에 어떤 그 어울리지 않는 거, 서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거 가려내는 거, 또 중복해서 쓸데없이 더 많이 먹고 있는 약을 줄여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고요. 어떻게든지 생활요법이나 또 다른 자연치료 방법이나 뭐 이런 거를 써서 먹고 있는 약들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의사나 약사들이 해야 되는 중대한 책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약국이나 병원이 더 많은 약을 추가해서 평생 드세요. 이 병은 낫지 않아요. 평생 먹어야 돼요. 이거를 환자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런 세상에 이 비타민 영양 물질들은요, 그 병원 약의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고, 때로는 그 병원 처방약을 줄여줄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지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효자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병원 약은 평생 먹는 거 정말 권하고 싶지 않지만 영양물질은 평생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값싼 그 경제적 부담 없이, 그러니까 싼 값으로, 영양물질들을 통해가지고 병원에 먹는 약 가지수를 줄이든지 부작용을 줄이든지 또 혹은 그 아예 예방을 하든지. 근데 이런 차원으로 해서 너무너무 좋은 게 이게 비타민이고 기능의학인데요. 요새는 기능의학 병원이 더 비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쓰여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비타민은 싼 게 좋다. 싼 게 좋다.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비타민 중에서 이제 완전 탑이 비타민 B예요. 여러분은 보통 요즘에 비타민 하면 C 아니면 D를 알고 계실 텐데요. 뭐 C나 D, 그쵸? C 효과도 굉장히 좋고 저는 이제 C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요즘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이제 비타민 D 주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타민 D 주사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병원에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D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몸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과잉증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먹을 때 휴약 기간이
후약 기간이 필요해요. 계속 평생 먹는 게 아니라 고단위를 먹고 자꾸 중간에 쉬는 텀이 필요하고요. 먹을 때 많이 먹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부족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내 몸에 부족한가? 부족증이 없을 만큼만 채워주자. 이제 혈중 농도를 따져봐가지고 적정 농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비타민 D는 좀 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영양물질이든지 먹는 음식도요. 여러분 코로 음식이 들어가면 그게 건강한 사람인가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코나 목으로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입으로 먹어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혈액으로 주사를 놓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 장관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방어벽이거든요. 혈액이나 근육으로 주사를 바로 놓으면요. 방어벽이 없이 외부에서 물질이 그냥 우리 몸속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반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 놓은 방어벽을 정상적으로 다 통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누가 담 넘어서 안 들어가죠? 대문 열고 현관문 열고 열쇠 번호키 눌러서 정당한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이게 바늘 꽂아서 좋은 영양물질이 들어가는 거는요. 창문 때려 부숴서 거기로 뭐 넣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나서 안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창문을 깨고 소방관이 들어가서 구출해줘. 그럴 때는 당연히 창문을 부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몸이 응급사태가 아니라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플러스 효과를 위해서 먹는 영양물질이라면 주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주사가 적당한 게 아니라 먹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저기 아미노산 수액제 있잖아. 영양제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맞아서 더 건강해지려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먹는 영양제. 요즘에는 병원에서 비타민 A, B, C, D 해가지고 칵테일로 이렇게 주사를 주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몸이 많이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다운되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어떤 그 기능을 업 시켜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한테 좀 더 건강한 플러스 효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D도 병원에서 주사 맞는 것보다는 여러분 영양제로 되어 있는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구매해서 드시고요. 그건 반드시 휴약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가 이제 최고 비타민 중에서 왕인데요. 모든 비타민제 하면 다 B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멀티비타민, 종합 비타민 안에도 다 B가 들어가 있고, B가요, 비쌀 이유가 없어요. B가 싸요. 그래서, 뭐 물론 비타민 C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비타민 B도 함량이 높은 거, 가장 함량이 높은 거를 드세요. 함량이 낮아도 가격은 거의 같거든요.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B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100단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제가 제 이름 들어가 있는 비타민 B100을 만들었는데요. 저거 겉에 곽도 거창하지 않고 아주 실용적으로 만들었어요. 저기 지금 하나 제가 진열해 놓았죠. 저건데, 어, 제가 이제 바라보는 어떤 그 목표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게요. 전 가족이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비타민을 만들자. 가장 저렴하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질병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너무너무 좋은 비타민. 학생들한테는 집중력도 높여주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노인들한테는 몸에 노폐물도 좀 덜 쌓이게 해주고, 머리도 맑아지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통증도 좀 가라앉혀주고 뭐 그런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당뇨 환자나 혈압 환자나 그런 사람들도 보충해주면 병원 약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효자 비타민 그게 비타민 B100이에요.
그래서 저 B100을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권하는 거고요. 제가 만든 저 진정주 비타 B100은 안에 아미노산 혼합물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분들은 제가 처음에 저거 드리지 않거든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단백질이잖아요, 그게.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저게 피로회복 효과나 뭐 모든 면에서 영양제로 최상인 것 같아요. 저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C 정말 싸죠. 여러분 비타민C를 중성 비타민C 해가지고 비싼 거 드실 필요 없어요. 위장이 정말 약해서 못 먹는다? 비타민C 반알씩 식후에 시작을 해보세요. 그거 따뜻한 물로 얼마 안 가서 적응이 돼요. 비타민C가 위장을 더 해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저거 열알 먹으면 하루에 열알 먹었을 때 500원 먹히더라고요. 한 알에 50원밖에 안 해요. 정말 싸지요. 비타민C 그렇고 뭐 제가 아까 비타민 D 말씀드렸죠. D도 3개월 먹으면 3개월 정도 쉬세요. 계속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뭐 이 약 좋다 저 약 좋다 해서 어떻게 한 움큼을 먹겠어요. 먹는 거 좀 줄이는 거 필요하고요. 저는 또 그 아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비타민은 아니고 미네랄에 속하죠. 아연은 이제 면역 증강에 좋은 영양제라고 하는데 아연을 단독 제품으로 해서 따로 돈을 주고 뭐 한 3만 원씩, 2만 원씩 주고 사서 먹는 분들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아연은 단독 제품 먹지 않고요. 아연을 비롯해서 종합 영양제, 다른 미량 미네랄까지 다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아연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로 드세요. 누가 그거 아연을 따로 먹어요. 그럼 아연 먹으면 나중에 셀레늄도 먹어야 되고, 또 뭐 구리도 먹어야 되고, 칼슘도 따로 먹어야 되고, 마그네슘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냥 아연 이외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미량 미네랄들이 있는데요. 그거 같이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로 해서 드세요. 그러면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리고 아연만 해도 비타민 D처럼요, 몸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연을 계속 많이 먹는다고 면역력이 뭐 아연 먹는 만큼 면역력이 쭉쭉쭉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비타민 D처럼 아연이나 셀레늄이나 이런 것도 공급 과잉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먹다가 좀 중간에 쉬어주고 결핍 상태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손톱 모발 영양제, 뭐 피부 영양제라고 해가지고 비오틴이라는 거를 단독 제품으로 먹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비오틴도요 비타민 B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 거 저거 진정주 비타 B100 안에도 비오틴 들어있고요. 웬만한 비타민 B 안에 비오틴이 들어있어요.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 따로 단독 제품으로 먹을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좀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 만들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